계속해서 수지 빗개 6삼효입니다. 6삼효가 6삼효가 여기 있죠. 비지비인, 비지비인, 비지비인이라는 말은 그 끼리끼리죠. 그 안에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번역인데, 끼리끼리 비지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 끼리끼리 지내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육삼효 주자는 육삼효는 음이고 유로서 중정하지 못합니다. 이어받고 올라타고 응하는 것이 모두 음이니 친한 바가 모두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친한가 좋은 사람이 아닌 상입니다. 그래서 점이 대흉입니다. 대흉, 대흉.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자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벌써 내용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상 또 다른 분들 주석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왕부지 선생입니다. 왕부지 선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묻음들이 양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상에서 상육효만이 홀로 머리가 없는 채 뒤늦게 온 사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일반적인 정황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삼효가 이 상육효에 상응하는 것은 소지충이 태평공주에 그랬던 것처럼 두말할 나위 없이 흉하다. 이렇게 소지충이 태평공주에 그랬다. 소지충은 옛날에 당나라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그 측천무, 태평공주는 또 누구냐면, 이 사람이 태평공주하고 붙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태평공주는, 측천무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종과 측천무후 사이에 태어난 공주가 태평공주입니다. 말은 태평공주인데 사실 태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자기 엄마하고 똑같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당나라 태평공주입니다. 당나라 고종과 측천무 사이에 태어난 공주인데, 맨 처음에 설소에게 시집가서 이남 이녀를 두었지만 설소가 영모에 가담하여 옥사하는 바람에 과부가 되었다가 다시 무유기에게 시집가서 이남 일녀를 더 두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이어 황제였던 측천무후의 외동딸이었고, 어머니처럼 그녀도 거의 황제의 지위에 오를 뻔하다 한 발 앞에서 자초하여 주살당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비록 태평이었지만 그녀의 일생은 그 이름과 전혀 맞지 않게 풍운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측천무의 외동딸로서 어머니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조신하게 한평생을 살 수 없게끔 됨됨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성격이 어머니와 비슷하여 어머니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잘 풀리면 어머니처럼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그녀는 풍운처럼 풍운만 일으키다 비극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매우 뛰어난 재간과 명석한 두뇌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전혀 윤리 강상에 구애받지 않아 방종하기 이를 데가 없고, 커서는 됨됨이가 매우 독살스러운 것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숱하게 풍파를 일으키며 갖은 호사와 부패를 누렸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마지막에는 당 현종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오르려다 실패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다. 요때 소지층이 우리 태평공주에게 붙었다는 얘기죠. 죽고 난 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재화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서 황실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끼리끼리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한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 삼은 중정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바가 모두 중정하지 못하다. 사는
음유로서 중하지 못하고 이는 응이 있고 초와 가까워 모두 중정하지 못하니 비인이다. 비인을 가까이 하면 그 잘못을 알 수 있으니 후회와 부끄러움을 굳이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로운 것이다. 이는 중정하는데도 유기는 중정하는데도 비인이라고 말을 한 것은 때에 따라 의를 취함이 각각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사입니다. 육사. 외비지 정길이다. 육사는 밖으로 친함이니 고든도리를 지켜서 길한다. 고든도리를 지켜야만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고든도리를 지켜서 밖으로 외비지라는 건 밖으로 다른 사람하고 친하다는 거죠. 밖으로 다른 사람하고 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자 선생입니다. 육사효는 유로서 유의 자리에 있으며 외계의 구호요와 친하니 그 올바름을 얻으니 길한 도리다. 육사와 유고가 친하니까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올바르게 되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사는 초와 서로 응하지 않고 오가 가까이 있으니 밖으로 오와 친해하면 서로 고든도리를 지켜서 올바르게 지켜서 길하는 것입니다. 군신이 서로 친해하면 정도이니 서로 친해하고 서로 더불어 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는 양강 중정이기 때문에 현자이며 준위에 거하고 저하니 위에 있는 자이고 현자를 친해하고 윗사람을 따르면 친비의 정도이므로 정길이 된 것이요. 육으로서 사에 거했으니 이 또한 정을 얻은 것이 됩니다. 또 음유로서 중도에 맞지 못하는 사람이 강명 중정한 현자를 친해하면 바로 정을 얻어 길한 것이고 또 현자를 친해하고 윗사람을 따르면 반드시 정도로서 하면 길한 것이니 여러 해설이 서로 있어야 그 뜻이 비로소 갖추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부지 선생입니다. 육사효는 구호요와 가까우며 온 마음을 다해 윗사람에게 친히 대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초육효에 응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의 마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정되지 아니한 지방에 있는 초육효로 하여금 구호요 한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움과 고든도리가 지극하니 유기와 똑같이 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밖이라고 표현한 것은 육사효가 외계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 초육호가 자리 잡고 있는 내계는 그것으로부터 밖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호요입니다. 구호요. 친비입니다. 친비. 현비. 친함을 드러내게 함이다. 이거 친함을 드러내게 함이니까 현비. 이 친하다는 거예요. 왕용삼구. 왕이 삼구. 삼면에서 사냥할 때 모리함에 실전금 짐승을 잃고 왕이 삼면에 사냥을 몰며 삼면에서 사냥을 하는데 이걸 놓친다는 거죠. 실전금 짐승을 놓치고 의빈불계 의빈도 징계하지 않는다. 의빈들이 징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의빈이 징계하지 않으면 길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사냥을 할 때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왕이 사냥할 때는 이쪽에서 몰입꾼이 가고 이쪽에서 몰입꾼이 보통 갑니다. 몰입꾼이 가고 이쪽에선 천자가 왕이 이제 활을 쏘죠. 그래서 사슴을 이제 잡는데 여기서 왕용 삼구가 세 군데서 한다는 거예요. 세 군데서. 이 몰입꾼이 세 군데인데 실전금이라는 거는
그 짐승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를 일부 벼놔요. 이렇게 탈출구 하나를 벼놓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수 있게끔 벼놔요. 이게 꼭 사슴을 다 잡으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슴이 우연찮게 이쪽으로 몰입꾼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는 왕의 화살에 맞고 죽지만은 또 이 벼 있는 대로 빠져나가는 거는 운 좋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 왕의 명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실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빈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하다는 거지. 이게 왕하고 왕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냥에 있어서 일부러 한쪽을 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여기 있으면 왕이 사냥을 하면 이렇게 몰이를 하면서 이쪽을 터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터주면 짐승이 일로 오는 짐승은 죽는 것이고 도망가는 짐승은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짐승에 대한 예우죠. 예우. 사냥할 때 예우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자의 주석입니다. 한 개의 양이 전위에 자리하여 강으로 건하고 중하다. 건하고 중정이라. 개의 여러 음들이 와서 자기와 친하고 그 친함을 드러내도 사사로움이 없으니 이는 천자가 둘러싸지 않고 포위망의 일부분을 열어 오는 자를 막지 않고 가는 자를 쫓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삼면에서 몰이함에 앞에 짐승을 잃어버리고 의빈이 경계하지 않는 상입니다. 비록 하인이라 하더라도 또한 윗사람의 뜻을 깨달아서 서로 경계하고 대비하여 반드시 얻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기란들입니다. 짐승이 오건 사람이 오건 항상 이게 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기란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입니다. 왕필은 제 주석입니다. 왕필은 빗개의 주인으로서 이호와 호응이 있으니 친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드러내놓고 친하면 친한 바가 협소해진다. 그러나 외물에 사사로움이 없고 오직 현자만을 가까이 한다면 떠나든지 오든지 모두 잃는 것이 없을 것이다. 삼구의 예란 짐승을 세 방향에서 몰아서 짐승이 거꾸로 나를 향해 달려오면 놓아주고 나를 등지고 달아나면 잡는 것이니 오는 것을 사랑하고 가는 것을 이런 뜻이군요. 이 왕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몰아가지고 도망가는 거는 사냥하고 나한테 오는 거 이쪽으로 오는 건 놔준다 이런 거니까 왕이 놓아준다는 거. 천자가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친함을 드러내면서 왕위에 거처하니 삼구의 도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면으로 몰아서 앞으로 오는 짐승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정벌함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 마을은 토벌하지 않으며 움직이면 반드시 배반한 자를 토벌하니 의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 있는 자가 사람을 부리는 방법이 될 수 있어도 왕의 도리는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왕필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군주의 도를 말하면 충성을 다하고 재주와 힘을 바침이 바로 신하가 군주와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등용의 여부는 군주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아첨하고 영함하여 자기를 친밀하게 해주기를 구해서는 안됩니다. 말만 잘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여 곡진이 따르고 구차하게 영합하여 상대가 자기를 친밀하게 하기를 구해서는 안된다 이런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왕부지 선생 주석입니다. 세면에서만 사냥감을 몰며라는 말은 천자가 사냥을 하는 데서 사면을 다 삥들로 포위하지 않고 세면에서만 구역을 설치한 채 한 면을 터놓음으로써 다 잡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호요는 존귀한 자신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뭐하는 음들을 통할하는데 그 광명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전혀 사사로운 친밀함이 없습니다. 이러함에서 함께 어울림의 도가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함을 완전히 다 교화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위대한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적에 산묘를 핍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 빗개의 상육효처럼 공정함을 저버리고 죽으림을 다해 제 당파만을 위하여 다른 뜻을 품은 이들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왕들은 이러함에 대해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냥을 하는 데서 세면에서만 물며 터진 쪽으로 달아난 짐승은 그대로 두어 놓쳐버림을 받아들인과 같습니다. 대부분 다 순종하는 위대한 통치에 그까짓 것이 손해를 끼치면 얼마나 끼치랴 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이 안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하와 백성들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으며 서로 경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정된 정황을 유지하고 있기에 놀라서 소란을 피우거나 빈틈을 이용하려 함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정의천 선생입니다. 정의천 선생 구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구호는 군의에 거하여 중에 처하고 정을 얻었으니 친비하는 도의 선함을 극진히 하는 자입니다. 인군이 천하를 친비하는 도는 마땅히 그 친비하는 도를 드러내고 밝게 할 뿐이니, 예를 들면 성의로 남을 대하고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며 훌륭한 정사를 펴고 인정을 베풀며 천하로 하여금 그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은 왕이 천하를 친비하는 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하의 그 윗사람을 누가 친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작은 인을 드러내며 도를 어기고 명예를 요구하여 아랫사람이 친비하기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도가 또한 좁으니 어찌 천하의 친비함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구호에 친비하는 도의 발음이 극진하다고 했으니 삼구를 취하여 비유하기를 왕이 삼면에서 무리함에 앞에 있는 짐승을 잃으며 의빈을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선왕은 사시의 사냥을 패할 수 없으므로 어진 마음에 미루어 상구의 예를 만들었으니 예의 이른바 천자는 완전히 포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탕이 그물을 치고 축원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천자의 사냥에 삼면만을 포위하고 앞에 한 길은 열어주어 짐승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여 차마 짐승을 모두 잡지 않으니 이는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인입니다. 다만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를 잡으니 이는 나가지 않고 도로 돌아오는 자이며 앞으로 도망가는 짐승들은 모두 죽음을 면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짐승을 잃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자가 친비하는 도를 드러내고 밝게 하면 천하가 자연히 와서 친비할 것이니 오는 자를 어루만지되 진실로 작은 은혜를 베풀어 남에게 친비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냥의 삼면에서 무리함에 짐승 중에 도망가는 자를 따라가서 잡지 않고 오는 자를 잡는 것과 같으니 이는 왕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서로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여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빈불계길은 지공무사하여 원근과 근소의 구별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은 거주하는 읍인이 역 가운데 말한 읍은 모두 똑같으니 왕이 도읍하는 곳과 제후의 수도입니다. 성은 계는 기약함이지 남을 대하기를 똑같이 하여 거주하는 읍에만 약속하고 그 경계함을 하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길합니다. 성인이 대공무사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림을 친비해서 볼 수 있으니
이는 단지 인군이 천하를 침비하는 도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람이 서로 침비하는 것도 이러합니다. 신하가 인군에게 있어서 경우를 말하면 충성을 다하고 재주와 힘을 바침이 바로 군주를 침비하는 도를 드러내는 것이요. 등용의 여부는 군주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아첨하고 영합하여 자기를 침비해 주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몸을 닦고 그 뜻을 성실히 하여 친구를 대할 것이고 자기를 침비하는지 여부는 상대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말을 잘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여 극진히 따르고 구차히 영합하여 상대가 자기를 침비하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향당과 친척, 중인에 있어서도 모두 그렇지 아니었으니 이는 삼면에서 모리함의 앞에서 달아나는 짐승을 잃는 의가 되겠습니다. 자, 좀 깁니다. 유고효가 이 정의천이나 왕부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주자는 좀 간략하게 주석을 했기 때문에 왕부지하고 정의천의 주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상륙입니다. 상륙. 비지무수 흉이다. 비지무수가 흉이다는 거죠. 침비함의 무수, 여기서 수는 이게 지금 머리가 없다, 시작이 없다. 이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인데 이 수가 뭐냐는 거죠. 수가 뭐냐는 건데 이 주자는 이걸 상륙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륙. 신비함의 시작이 없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사귀는데 차는데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시작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은 머리가 없다는 거 흉하죠. 흉한 것인데 이게 지금 요게 머리가 없다는 것은 상륙이라는 견해가 있고 정의천은 이걸 초육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을 사귀는데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어서 이게 흉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 보겠습니다. 상육효는 음이고 유로서 상께 거하고 있으며 학계와는 친하지 않으니 흉한 돌이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상이다. 그렇죠. 흉하다 이렇게. 상육효가 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의천 선생입니다. 정의천은 어떻게 보고 있나? 육은 상에 거하였으니 비의 끝이다. 수는 시작을 이루니까 무릇 침비하는 도는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은 것이니 시작이 있고서 끝이 없는 자는 혹 있으나 시작이 없고서 끝이 있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친하면은 시작이 없음은 종말에 이르면 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흉한 것입니다. 이는 비의 종에 근거하여 말았으나 상륙이 음으로 중하지 못하면서 음의 극에 처하였으니 능히 끝을 잘 마치는 자가 아닙니다. 처음 침비할 때 도로서 하지 않아 종말에 틈이 벌어지는 자가 천하에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초육이 도로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이 정의천은 약간 초육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 왕부지 선생 보겠습니다. 왕부지 선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저희들끼리 함께 어울리면은 반드시 앞장서서 이끄는 머리가 있어야 하니 그래야만 종주로 삼을 만한 일을 얻어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육호는 구호요를 배반하여 아래로 여러 음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니 자기네끼리 당파를 지으며 굳게 뭉치는 소인배일 따름입니다. 또 윗사람을 속이며 사사로움을 행합니다. 그래서 흉함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육호 나오면 하여튼 흉하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한강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역철학자 한강백은 왕필
왕필이 주역주를 달았죠. 주역주를 달았고, 왕필이 주역양예를 썼습니다. 왕필이 주역주와 주역양예를 썼는데, 한강백은 여기에다가 계사전에 계사주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주역정의가 됩니다. 주역정의. 주역정의가 돼서, 주역정의는 공영달이 만들었죠. 당태종의 지시를 받아서 오경정이 만들면서 공영달이 만들었는데, 공영달이 거기다가 자기의 또 의견을 소라는 거로, 소를 달아서, 여기 주역정의를 보면, 왕필의 주, 주역양예, 한강백의 주, 그 다음에 공영달의 소,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 책은 상당히 볼만한 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를 단 한강백은 진나라 역학자인데 강백입니다. 왕필과 마찬가지로 주역과 노자를 뒤섞는데 왕필의 주역주를 보충한 계사주죠. 왕필 역학을 발전시킵니다. 나아가 한데 역학의 상수학을 배척하고 의리의 관점에서 주역의 원리를 설명하며 영리를 현악화했습니다. 송나라 의리학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한강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필과 한강백과 공영달이 세트로 주역정리로 엮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빗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